채소와 과일, 자연식 식물을 많이 먹은 그룹들에서 암의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보고가 꽤 있고요. 그래서 독소가 장벽 밖으로 나가서 다시 재흡수돼서 온 몸을 돌지 않도록 장의 벽을 매우 튼튼하게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입맛도 자연스럽게 위주의 식습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절로 살이 빠지게 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질병의 시작이 만성염증이라고 하는데 현대인의 몸은 왜 이렇게 염증 상태에 놓이게 된 건가요? 우리 몸은 해독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옛날 생활을 이제 돌이켜 보시면 옛날 사람들은 자연에서 난 것을 정말 소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고 그리고 쉼없이 움직여서 먹을 것을 구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가공식품, 배달 음식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움직임이 확연하게 줄었죠. 우리 몸은 상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하지 않는데 생활 습관이 많이 바뀌어서 해독해야 할 독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현대 생활 보시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미세먼지를 확인하는데요. 이런 미세먼지들도 우리 몸이 다 해독해야 되는 독소로 작용을 합니다. 제가 독소가 무엇이냐라는 이제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도 숨쉬고 소화하면서 생기는 활성산소들을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 몸 밖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피부로 들어오고 코로 흡입하는 모든 것들이 해독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심해져서 미세먼지, 폐포로 들어가서 온몸을 돌게 되고 그것이 다 전신에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염증이 어떤 거냐고 이제 물으시면 산에 불이 나잖아요. 저희가 뭐 건조할 때 산불주의보도 많이 받게 되는데요. 큰 불은 어떻게든 끄게 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잔불이 남아서 잔잔잔잔하게 잔불이 보이지 않지만 계속 타고 있다가 어느 날 큰 불로 번지거든요. 이 잔불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만성염증이라고 할 수 있고요. 큰 불이 돼서 누구나 불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이 당뇨, 암, 치매, 고혈압 이런 만성질환을 진단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 암 같은 주요 질병들을 식단으로 고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사실은 잘 모르지만 영양학의 그랑프리라고 말씀드리는 차이나 스터디가 있습니다. 이 차이나 스터디는 미국의 코넬 대학교 영양학 교수인 콜린 캠벨 교수님께서 1980년대에 중국의 모든 도시, 농촌과 대도시를 포함해서 모든 도시와 연계돼가지고 20년간 생활 관과 식습관을 만성 질병과의 연관성을 두고 연구하신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밝힌 게 동물성 식품의 섭취가 늘어나는 대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말하는 이제 흔히 접하는 만성질환의 위험도가 높았고요. 식물성 섭취는 그 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이제 연구하기 어려운 주제인데요.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이제는 별로 크지 않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농촌의 식습관, 생활습관과 도시의 식습관, 생활습관이 매우 달랐기 때문에 이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채소와 과일, 뭐 이런 자연식 식물을 많이 먹은 그룹들에서 암의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보고가 꽤 있고요. 그 심장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고 짠 음식을 먹은 지역에서 부카렐리아 연구가 대표적인데요. 핀란드의 부카렐리아 지역이 심장병 사망률로 엄청나게 악명이 높았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부가 나서서 식습관을 완전히 개선을 합니다. 짜고 기름진 동물성 식품과 소금 섭취를 확연히 줄여서 식물성 식품으로 이제 많이 전환해서 먹는 걸 하고요. 흡연율도 굉장히 높았는데 금연을 운동을 많이 해서 획기적으로 사망률을 감소시킨 대표적인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채소가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채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면요, 우리가 몸의 해독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해독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가 간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모든 물질은 간을 대부분 통과해서 가게 되는데요. 간의 해독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리는 것이 채소의 미량 영양소랑 파이토케미칼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일을 하고요. 그리고 채소의 식이섬유들을 우리 장에 있는 유익균들이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발효를 시켜서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내는데, 이 물질이 장의 벽을 매우 튼튼하게 합니다. 그래서 독소가 장벽 밖으로 나가서 다시 재흡수돼서 온 몸을 돌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채소 외에 다른 인공적인 가공식품들은 유해균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유익균이 우세할 때와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채소는 직접 또 독소를 흡착해서 내보내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병의 대부분은 유전에서 온다고 하는데 채소 해독식으로 암, 당뇨, 치매 예방이 가능할까요? 이 말씀을 드리려면 후생 유전학이라는 이야기를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받은 유전 염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유전자가 발현되느냐 안 발현되느냐는 우리의 생활 습관으로 얼마든지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 중심에 식습관이 있고요. 이 식습관이 좋은 쌍둥이 형제의 예를 들면 유전자 배열이 거의 비슷한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연구해도 생활 습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장수하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고생하면서 단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지만 유전자를 발현해서 질병을 가지고 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의 긴 수명 동안의 생활 습관에 달려있다고 현대의학은 밝히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꾸지 않으면 몸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건가요? 내가 지금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친구가 50이 되면 항암을 하든지 안 하든지 암 환자든지 아니든지 항암 식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실제로 이제 투병을 하는 친구였는데 그 이야기에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제가 시청자분들께 여쭈고 싶어요. 만약에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된 일이지만 만약에 암으로 진단을 받으신다면 오늘 당장 식습관을 바꿔야 하시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현재의 식습관을 그대로 하셔도 괜찮은가요? 만약에 채소 위주로 정말 클린하게 잘 드시고 계신다면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생활 습관이 가공식품과 자극적인 각종 첨가물이든 배달과 외식으로 많은 시간을 대부분 보내고 계신다면 당장 식습관을 바꾸셔야 하거든요. 이 채널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암세포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 해독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는 면역력이랑 같이 이 암세포를 잘 죽여서 이렇게 건강하게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수면도 부족하고 식습관도 좋지 않고 운동도 안 하시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상황이라면 면역력의 시소가 기울게 됩니다. 암세포가 자라라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요. 지금 당장은 진단받지 않으시더라도 언젠가 또 큰 병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습관, 특히 채소 위주의 식습관을 하시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채소 해독식으로 살 안 찌는 체질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고3 때 80kg가 넘었습니다. 저는 그때 80 몇 킬로였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왜냐면 팔자를 찍으니까 정말 큰 충격이 오더라고요. 앞에 7자랑은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고 불안감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도대체 얼마까지 내 체중이 증가할 수 있는 건가. 그때 정말 지방세포에 엄청난 위력을 느꼈습니다. 무한정 확장될 수 있구나,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저거 정말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원 다이어트가 유행하는 다이어트마다 식재료를 바꿔가면서 먹었고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덴마크 다이어트였는데 저는 아직도 그 덴마크 다이어트의 중심이었던 자몽과 계란 조합을 싫어합니다.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정도로 이것저것 다이어트를 했는데 다이어트를 끝내면 살이 빠진 상태가 되는데 그 다음에 요요가 너무 무섭게 오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끝내고 나서 살은 어느 정도 빠졌을 때
때 다음 끼니를 먹는 게 두려울 정도였어요. 그리고 식습관의 방향을 못 잡겠더라고요.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먹으면서도 이걸 지속할 수 있을까? 평생 스트레스 받지 않고 먹었으면 좋겠다. 입맛이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다이어트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입맛도 자연스럽게 이제 좋은 식으로 돌아와서 채소 위주의 식습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살이 빠지고요. 여기에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러닝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유산소 운동과 이제 근력 운동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일본의 초고령 사회 노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근력과 연금은 최대 보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근력도 잘 유지하려고 하면 좋은 단백질과 좋은 채소로 건강을 유지하시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채소를 모든 식단에서 더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포만감에도 굉장히 좋고요. 중요한 것은 채소 먹고 굉장히 허기질 수가 있어요. 채소만 드시면 안 됩니다. 채소만 드시면 안 되고요. 두부, 병아리콩, 콩 이런 단백질들 많이 첨가하시면 좋고 저는 후무스 많이 먹었거든요. 후무스가 올리브오일이랑 병아리콩이랑 이렇게 갈아서 만든 것인데 포만감이 은근히 높습니다. 요새 마분자로 많이 하실 텐데요. 결국은 덜 먹는 것이 살이 빠지는 길이거든요. 채소랑 건강한 단백질, 지방으로 포만감을 잘 유지하셔서 운동과 결합하신다면 살은 반드시 빠지게 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채소 해독식이 필수인 이유가 있을까요? 채소 해독식을 왜 해야 되느냐? 제가 제목은 채소 해독식이라고 했지만 사실 채소를 평생 꾸준히 먹자는 뜻으로 제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채소가 어떤 효능을 보이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해독이라는 단어를 붙였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채소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저도 평생 이제 들었었고 그런데 채소가 왜 몸에 좋은지 알지 못했고 어렸을 때 채소를 접해보니까 너무 쓰고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채소는 입에 쓰고 그래서 몸에 좋은가 보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한 적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의사가 돼서 채소의 효능을 제대로 알고 싶다.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질문은 요즘 흔한 만성질환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주변에 보면 유방암 환자가 10명이 넘거든요. 소식이 뜸하다 싶은 친구들, 지인들이 암투병 하는 친구가 되어서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런 고혈압, 당뇨, 암 아직은 멀게 느껴지시겠지만 이런 치매도 우리 몸이 만성염증에 오랜 시달린 결과고요. 그것이 누적되어서 만성질환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만성염증의 고리를 끊으려면 해독이 잘 돼야 되고 이 해독이 잘 되는데 식재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채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전 초보 기준으로 딱 하나만 바꿔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채소 식단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샐러드 추천하고 싶거든요. 요즘은 샐러드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채소 찍는 것도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완제품으로 사시면 됩니다. 정기 배송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냥 뚜껑 열어서 그대로 드시면 되고요. 샐러드의 야채, 채소의 그런 쓴맛이나 그런 맛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같이 첨부된 드레싱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처음부터 채소의 다양한 맛을 즐기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샐러드 채소를 정기 배송 받아서 이것저것 드레싱을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러다 보면 물론 드레싱이 몸에 안 좋다 이렇게 해서 안 드시는 분도 있지만 채소랑 친근해지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시판 드레싱을 드시다가 나만의 드레싱을 또 찾게 되고 만들게 되고 그러다가 드레싱 없이도 채소의 본연의 맛을 즐기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건강을 위해서 채소만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채소랑 익숙해지는 단계로서 드레싱도 첨부해 보시고 또 직접
장보고 찍고 이런 게 귀찮고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인기가 있는 샐러드 여러 시판 샐러드가 있으니까요. 그걸 활용해 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샐러드만 먹어도 변화가 생긴다는 말씀이실까요? 시작은 어떤 식으로든 샐러드든 뭐 채소국이든 채소 스프든 채소를 꾸준히 먹는 습관은 결국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공식품을 꾸준히 먹었을 때 질병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채소도 꾸준히 먹었을 때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을 원활하게 잘 돌리게 됩니다. 제가 들은 질문은 꼭 생채소를 먹어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생채소는 진짜 요리 잘 하시는 분들도 3, 4일 깜빡하고 잊어버리면 그냥 무르고 썩어서 속상할 때가 많으시거든요. 냉동 채소, 말린 채소, 익힌 채소 다 어떤 채소의 형태로든 다양하게 활용하셔서 꾸준히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 봅니다. 평소에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도 채소 해독식을 해야 하나요? 채소 해독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건요. 채소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채소 해독식을 이미 하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채소의 섭취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미용실을 잠깐 들렸는데요. 미용실 직원분이 20대 여자분이셨는데 무슨 책을 냈냐고 여쭤보셔서 채소 해독식을 냈다고 했더니 채소 섭취를 자신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식사를 하냐고 이제 여쭤봤더니 고기와 라면을 많이 먹는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채소의 효능과 채소의 맛을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채소 해독식 권해드리고요. 이미 채소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아주 잘 하고 있고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는 정말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 지금처럼 꾸준히 채소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소가 맛이 없어서 안 먹는다는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 드리시나요? 채소가 맛이 없게 느껴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우리 입맛이 자연이 내는 먹거리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맛이 호불호가 있는데요. 몸이 원하는 식품들은 따로 있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제가 책에도 소개를 했지만 어른의 맛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저도 젊었을 때는 할머니, 어머님들이 정월대보름에 오곡밥과 오래된 묵나물을 드시고 봄에는 꼭 냉이 된장국을 끓이셔가지고 드시려고 하는 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다른 식품들이 훨씬 맛있게 느껴졌고 자극적인 식품들이 항상 많이 땡겼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몸이 정말 원하는 음식의 맛이 바뀌게 됩니다. 나이가 드셔서 채소를 좋아하시게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채소를 꾸준히 다양한 방법으로 드셨으면 좋겠고요. 입맛은 길들이기 나름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요. 지금 20대에서 당뇨 고혈압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생활 습관이 가족 대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채소를 많이 즐기시고 채소 요리를 많이 하신 분이라면 어렸을 때 아이들도 그 맛에 굉장히 익숙해지거든요. 맞벌이 이제 부모님으로 인해서 조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손주들을 많이 봐주시는데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어른의 입맛을 일찍부터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아이들이 10대들이 채소를 싫어하는 것이 당연히지 맛이 없으니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채소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부터 익숙해지시면 자연스럽게 그 습관이 내려가게 됩니다. 먹다 보면 맛있어지기도 할까요? 입맛은요, 타고난 것도 있지만요. 하지만 생활습관,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채소에 익숙해지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15번에서 20번의 노출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어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이제 MZ 젊은 세대들이 해외에 나가면 이것저것 너무너무 이제 다양한 음식들을 접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선뜻 먹게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나라 국민들은 매우 즐겨하는 요리인데도 저희는 되게 낯설어서 입에 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소 요리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을 맛있게 느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먹지 않더라도 어머님들이 계속 채소 반찬을 구박하지 마시고 계속 상에 내시는 것을 정말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전통적으로 어머님들이 지금은 가공식품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너무나 쉽게 외식하고 배달 음식 하시지만 70년대, 80년대는 진짜
진짜 어머님들이 일일이 다 장 보셔가지고, 그때는 정말 냉장고도 작았거든요. 일일이 장 보셔가지고 몇 끼니 국 끓이시고 나물 반찬 하셨는데 생명을 살리는 정말 귀중한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채소의 독식을 채소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더 격려하고 싶고, 채소를 안 드시고 필요성을 미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채소를 정말 식습관의 중심으로 놓으라고 격려해드리고 싶어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초가공식품과 여러 자극적인 배달 음식, 외식 음식에 길들여져 있는 시대지만 다시 우리 어머님들이 70년대, 80년대에 만들어주셨던 그 생명의 식단으로 돌아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생활 습관 있을까요? 채소가 눈에 보여야지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채소를 이제 효율적으로 드시기 위해서는 채소 정기 배송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도 채소 정기 배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받고 있는데 기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너무 이제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2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도 좋아요. 제가 받고 있는 채소 배송은 못생긴 채소들, 못생겼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채소들을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추천한 배송 업체는 제가 선택한 채소의 레시피까지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레시피를 보고서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늘 채소를 내가 주문하지 않아도, 슈퍼에 가지 않아도 채소가 냉장고에 항상 있게 하는 게 채소와 익숙해지는 첫 지름길이고요. 그리고 맨 처음부터 이제 쓰다고 여겨지는 녹색잎 채소를 드시려고 무리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살짝 단맛이 그래도 그나마 있는 방울토마토, 옥수수, 당근부터 시작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1년 내내 양배추가 냉장고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몇 끼니 양배추를 찌거나 아니면 생으로 식탁에 항상 올려서 드십니다. 그분 진짜 너무 건강하시거든요. 그리고 간식으로 그분이 드시는 게 뭐냐면 겨울에 콜라비, 여름에 오이입니다. 그것을 항상 잘라서 냉장고에 두시거든요. 그러면 배가 고플 때 과자나 뭐 다른 음료수 찾지 않으시고 그 냉장고 딱 열어서 이제 콜라비나 오이, 무 잘라 놓은 것부터 드시고 식사를 시작하세요. 간식으로도 그걸 드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은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있으면 더워질 텐데 여름에 오이 너무 시원하고 맛있거든요. 오이 잘라서 냉장고에 두시고, 그리고 무도 굉장히 아삭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채소가 맛없다는 편견을 버리시고 마음을 넓게 쓰셔가지고 그나마 내가 이 정도면 이제 도전할 수 있겠다 싶은 채소부터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채소 해독식으로 당뇨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당뇨 전문의 선생님이 채소로 혈당을 덜 올리는 방법을 이제 생각해 내셨어요. 이분이 모든 채소를 의대생이랑 같이 연습을 해보셨는데요. 양배추가 제일 낫다. 식감이나 이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것을. 그래서 그분은 생 양배추를 어떻게 해서든지 식사 전에 먹는 걸로 포만감도 키우고 그다음에 혈당도 천천히 올릴 수 있게 그렇게 추천하시거든요. 실제로 많은 효과를 보셨고요. 일단 제가 책에도 채소 돗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한강 가면 피크닉 돗자리 깔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쉽게 있는데 우리가 위에다 채소를 드심으로써 먼저 돗자리를 까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채소를 드시고 단백질 드시고 밥을 드시면 밥이 들어가도 이제 깔린 돗자리에 이제 방해를 조금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배가 부른 포만감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당뇨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가공식품 중에서는 식감, 맛, 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식품회사들이 노력을 합니다. 먹자마자 스르르 녹는 것들이 위에서도 금방 분해돼서 빠르게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일본의 당질 제한식을 제안하신 의사 선생님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최악의 당뇨식품으로 음료수를 꼽으셨거든요. 정말 씹지도 않고 그냥 삼키기만 하면 빠르게 액상가당이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료수를 최소한으로 하시면서 채소를 드시면 인슐린 저항성, 결국 당뇨와 모든 이제 만성질환의 기초가 되는 인슐린 저항성도 줄일 수 있고요. 혈당도 천천히 올릴 수 있어서 식후 혈당의 조절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식사를 하시면 10분에서 15분 정도 바로 누워 계시지 마시고요. 걷는 것도 너무 추천드려요.
저는 이 책을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 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될 것 같은데요. 의사지만 몰랐던 채소의 효능, 효과를 한 권에 다 녹여냈습니다. 실제적으로 채소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도 정말 세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암으로 세상을 떠난 친구를 생각하며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나는 선물하고 싶은 친구들이 떠오른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채소를 정말 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채소를 사셨다는 분들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책을 쓴 목적을 달성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평생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그 건강한 생활습관, 채소 많이 드시고 꾸준히 드시고 운동과 수면, 마음가짐 또 친밀한 인간관계로 평생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